안녕.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신은 속고 있었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빅쇼트를 보면서 사실 용어 때문에 많이 혼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4명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돈을 버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 빅쇼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쇼트는 짧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경제 용어로는 공매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는 매도 주문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할 거라는 것에 CDS를 구매를 하는데, 이것을 베팅을 하는 겁니다. 베팅을. 그렇게 베팅을 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겁니다. 이 4명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서프라임 모기지고요. 두 번째는 MBS, 세 번째는 CDO, 그리고 합성 CDO, 그리고 마지막으로 CDS까지 이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사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을 한번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 파생상품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파생상품. 자, 파생상품의 의미는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기초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기초자산에서 파생이 되는 것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선한 오렌지가 있습니다. 신선한 오렌지. 신선한 오렌지를 갈아 만든 게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의 파생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오렌지를 가지고 오렌지 잼을 만들었다면 오렌지 잼은 오렌지의 파생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파생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렌지 주스와 오렌지 잼을 섞어서 오렌지 잼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파생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연동이 돼 있는 것이 파생상품인데, 만약에 기초 상품인 오렌지가 썩은 오렌지라면 주스도 잼도 오렌지 잼 주스도 모두 썩은 거겠죠. 그 원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첫 번째 단어는 서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자, 서프라임 모기지는 우리나라 말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는 뜻이에요. 자, 서브는 낮다라는 뜻이고요. 프라임은 최고다. 그런데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이 서프라임입니다. 그런데 모기지는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거를 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빅쇼트의 한 장면인데, 이 쌓여져 있는 이 나무 형태의 탑이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상위에는 AAA 등급, 트리플 A죠. 더블 A, 그리고 싱글 A, 그리고 트리플 B, 그리고 더블 B, 그리고 싱글 B,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신용 등급이 낮은 서프라임 모기지론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채권들이 하나씩 불량이 되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적으로 이 현상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는 우리나라 말로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희가 있어요. 영희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내 돈 주고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에 대출을 요청을 합니다. 대출을 요청을 하는데 이 집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LTV라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만약에 60%라면 이 부동산 가격이 1억이었을 때 60%, 6천만 원은 대출을 해주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영희가 부담을 해서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LTV, 그래서 건전한 채권이 되지만은 영희는 직업도 없어요. 그리고 자산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그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대출로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은행에서는
안전한 채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영희 입장에서는 상환 기간이 높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요. 그 높은 이유는 꾸준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게 은행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면은 지방에 있는 부동산 브로커입니다. 이 사기꾼 같이 생긴 이 남자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닌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닌자론. 닌자론은 말 그대로 no income, no job or asset이라고 돼 있는데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준 겁니다. 변동금리. 자, 이때 변동금리가 뭐냐? 금리는 이자예요. 1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10%라면 10%라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1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는 이 금리가 10%가 아니라 20%, 30%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대금리가 끝난 이후에는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했을 때 이 변동금리가 급등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파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사인을 해버린 게 변동금리를 사인을 해버렸고요. 고정금리는 대략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렸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 이민자들, 저소득자들, 그리고 스트리퍼까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팔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닌자론이 원인이 된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MBS입니다. MBS는 주택저당증권이에요.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파생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MBS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MBS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버블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희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은행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쳐서 30년 동안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이자를 꾸준하게 갚을 수 있는 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네, 대출을 해줄게요. 수익을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돈이 30년 동안 묶여버리는 겁니다. 30년 동안 묶여버리니까 유동성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안정성은 높죠. 반면에. 그런데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대출이 일어날 수가 있고 유동성을 늘리고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은 우리에게 싸게 파세요 대신 일시불로 돈을 드릴게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 MBS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우리는 현금화를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돈을 다시 대출을 해주면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질 거라는 이런 도입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은행에 탐욕이 숨어 있는 거죠. 은행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탐욕. 그래서 은행이 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1위로 금융산업이 등극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BS는 사실 안전한 자산이었습니다. 안전한 채권이었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는 MBS는 민간 MBS예요. 민간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용도가 낮은 거를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MBS를 쉽게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망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생산이 높은 잘 파는 커피 회사들을 이렇게 한데 모읍니다.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게 MBS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커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썩은 커피를 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출이 높은 회사들도 잘 팔리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MB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사기를 어디서 쳤냐? S&P에서 쳤습니다. 자, 민간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3대 민간 신용평가사는 S&P,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S&P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은행이 등급을 AAA라고 달라고 얘기를 하면 100% AAA라고 등급을 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등급을 BBB로 줬다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 무디스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에 팔린 거죠. 여기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변명을 하냐? 그냥 의견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 그래서 이 의견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간 신용평가사를 그렇게 많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CDO입니다. CDO는 부채담보부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빅쇼트에서는 이 CDO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고양이 똥을 개똥을 합친 거를 CD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한 요리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수요일 날 이미 주문을 했던 생선이 2개 있었습니다. 이 2개를 팔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4일 동안 지난 거예요. 얘는 지금 상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상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을 팔 수도 없고 누가 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선과 조금 더 나은 생선을 섞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탄생된 이 상품을 AAA로 신용등급을 둔갑을 하는 게 CDO입니다. 그래서 다 썩은 물고기를 새로운 음식을 만들므로써 AAA가 되고 누군가는 이걸 맛있게 먹는다라는 거죠. 이게 썩은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CDO는 고양이 똥에 개똥을 합친 거와 같은 것이 지금 CDO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CDO를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는 빨리 원금 회수하기 위해 주택저당 채권을 판매하자. 이거를 유동화 중개회사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현금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유동화 회사에서는 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MBS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주택저당 채권은 등급이 BBB도 있고요. 뭐 A도 있고요. AA도 있고 다양한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 합쳐가지고 만든 게 뭐다? MBS다. 그래서 이 MBS를 투자자에게 팔면서 또 다른 현금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은 MBS를 담보로 해서 또 CDO라는 파생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CDO를 어떻게 만들었다? 신용을 가장 높은 AAA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에서도 이 CDO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만들어졌던 주 원인이 CDO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주택저당 채권이 닌자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셨으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래서 누가 이 위기를 도와줬는지, 어떻게 해서 그 큰 회사가 파산이 됐는지, 이러한 이유들을 제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